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상욱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법. 노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노화라는 건 막을 수는 없죠. 다만,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 이것에 대한 관심은 아마 누구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또 약간 노화를 지연시키는 화장품이라든지 뭐 어떤 뇌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문 참 제가 많이 받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화를 지연시키는 법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노화라고 하는 어떤 기준, 노화라는 어떤 기준, 정도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이들이 조금은 이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주름으로 보통 판단을 많이 합니다. 보통은 그 특정 나이, 같은 나이대 대비 상대적으로 주름이 더 많냐 정량을 가지고서 보통은 노화된 정도를 판단하곤 하죠. 자, 그래서 노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으셨죠? 그동안 수많은 뭐 언론 매체라든지 그죠? 수많은 전문가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먼저 첫 번째 뭐 운동을 해야 된다 그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뭐 그리고 뭐 좋은 음식들, 아주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라고 아마 수도 없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는 뭐 사실이죠. 사실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거에 대해서 뭐 다들 뭐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노화의 원인. 노화의 원인은 과연 뭐가 있을지. 역시 이것도 너무 종류 다양하죠. 다양한데 일단 대표인 거 하나 꼽아보면 일단 자외선이죠. 그죠? 자외선.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지만 또 가장 대표적인 거 아주 1순위로 꼽으면 노화의 주된 원인 1위는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몸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활성산소들이 노화를 촉진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마 활성산소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어떤 광고 매체에서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 먼저 활성산소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활성산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활성산소 나쁘다고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활성산소는 나쁜 거야 라고 수도 없이 들어오셨을 텐데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화면에 있는 사람처럼 숨을 쉬면 우리가 산소를 들이키잖아요. 그죠? 산소를 들이키면 그 중에 일부는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다 들어오면 그중에 일부, 극히 일부는 활성산소로 바뀌어요. 그 바뀌면 그게 왜 바뀌느냐? 바뀌면 어떤 역할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어떤 수많은 어떤 나쁜 유해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이 활성산소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활성산소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어떤 기준치, 어떤 활성산소가 우리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기준치를 넘어서게 되면 그 활성산소가 소위 말해서 독성이 되는 거죠. 결국 노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 몸에서 노화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분명히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방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라고 인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뭔가 이게 외부에서 스트레스적인 요인이 오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항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저항하게 되는데 어떤 방어를 하냐면 일단 여러분 몸속엔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바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가 여러분 몸속에는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이런 효소들이 있습니다. 효소란 말 한번 들어보셨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 이런 효소 들어보셨죠? 예. 아밀라제는 어떤 역할을 하죠? 뭐 녹말 이런 거를 분해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배우셨죠. 또 위 있죠, 위. 우리 몸에 있는 위에서 어떤 분비되는 게 대표적인 펩신이라는 효소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단백질 같은 걸 분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효소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몸속에 수많은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효소 중에서 어떤 효소가 있다고요? 바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소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부르기로 했냐면 바로 이런 이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바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일명 약자로 SOD 효소라고 우리는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좀 SOD 효소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효소잖아요. 그죠? 네.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소중한 효소인데 일단 되게 신기한 작용을 합니다. 산소에 노출되는 거의 모든 세포,
우리 몸속에 우리 몸에 있는 산소에 혹시 노출이 된다면 또는 되는 그런 수많은 세포들, 거의 대부분의 세포에서 항산화 방어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활성산소의 독성으로부터 세포를 방어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소위 말해서 활기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SO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노화를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 종류는 지금까지 밝혀진 거 대표적인 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SOD1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하나 SOD2, 하나 SOD3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특이한 건 뭐냐면 이제 계속 연구를 해봤죠.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SOD1과 SOD3 같은 경우는 구리와 아연을 보유하고 있더라. 그리고 신기하게도 SOD2는 망간이라고도 합니다. 망가니즈를 보유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수많은 연구자들이 밝혀냅니다. 구리, 아연, 망가니즈. 아니 교수님 이거 금속 성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 SOD 효소들은 이런 금속 성분을 보유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제 SOD가 활성산소에 대해서 어떤 독성을 제거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그런 줄 다 알았죠. 그런 줄 알았는데 정확히 SOD 내에서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어떤 건지가 밝혀집니다. 과연 어떤 게 그 핵심 역할을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아까 그것입니다. 그런 금속 성분들, 구리, 아연, 망가니즈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활성산소의 어떤 독성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디테일한 어떤 그런 메커니즘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간단히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결국 그 활성을 제거하는 역할이 바로 아주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금속 성분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이 구리, 아연, 망가니즈가 없으면 SOD는 본인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속 성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좀 전문 용어로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미네랄은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네랄입니다. 이런 것들 미네랄, 이런 게 다 미네랄이에요. 미네랄도 뭐 두 종류 나누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일단 미네랄이 뭐냐면요, 여러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과 함께 5대 영양소 중 하나예요. 그거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대표적인 미네랄 한번 알아보면 여러분 칼슘, 이것도 다 미네랄이에요. 뼈의 구성 성분이죠. 다음 나트륨. 우리가 나트륨은 뭐 나쁜 거로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이제 나쁜 거지,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삼투압이나 pH를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아시겠죠? 근데 이런 미네랄 중에서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이런 거 있죠. 아연, 그 다음에 구리, 망가니즈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SOD 효소의 활성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저런 것들은 이제 금속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이제 반드시 잘 먹어줘야겠다. 잘 먹어줘야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정답입니다. 예, 정답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이제 미네랄의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죠? 예, 미네랄의 중요한 걸 알았는데 그러면 음식 섭취로 충분할까? 이것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과연 음식 섭취로 충분할까? 우리가 수많은 음식을 매일매일 먹잖아요, 그죠? 보통 하루에 3끼, 최소 2끼는 보통 먹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미네랄들이 방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수많은 음식들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음식 섭취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음식 섭취로 미네랄 섭취는 충분히 다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은 맞아요. 그냥 뭐 별도의 우리가 뭐 다른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 먹는 음식만 골고루 잘 먹어주면 미네랄 섭취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말을 해요. 그거는 이론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론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실제 실험 결과도 그렇고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시면 되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론상은 맞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소화 흡수 상태.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과연 소화 흡수 상태가 완벽한 상태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얘기는, 앞서 말한 아까 음식 섭취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린 그거는 몸이 완벽한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건강한 상태, 아주 이상적인 상태로 있을 때 기준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어떤 걸 먹어도 골고루만 먹어주면 충분한 미네랄 섭취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죠?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뭐 가끔 소화 안 될 때 있고, 그죠? 안 될 때도 있고, 또 위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장이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실제 변 상태, 여러분의 변 상태만 봐도 대충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화 흡수되는 이런 상태가 아주 이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으면 문제는 없는데, 근데 과연 여러분 몸들이 지금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냐?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일을 먹어요. 과일을 드신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과일에 뭐가 많죠? 그 섬유소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수많은 또 좋은 성분들이 많죠, 그죠? 자, 섬유소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고분자 조직인데, 어떤 그런 조직인데, 이런 몸 상태가 건강하신 분들은 섬유소 자체는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팽창이 돼요. 몸속에서 이렇게 좀씩 팽창이 되는데, 팽창이 되면서 그 안에 섬유소 내에 붙어있던 성분들도 잘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되면서 필요한 성분을 우리가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상적이면 가능한데, 만약에 여러분 몸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소화 흡수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뭐 소화 관련된 효소 분비가 잘 안 되고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단적인 예로 이런 섬유소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팽창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필요한 만큼의 어떤 좋은 미네랄 같은 성분들이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흡수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론상은 맞지만 현실에서는 실제 사람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음식만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1차적인 결론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SOD 효소의 활성이 중요하다라는 것만 일단 오늘 기억해 주세요. SOD가 우리 거의 모든 세포에서 활성산소를 없애잖아요. 그래서 SOD 효소가 제대로 역할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SOD 효소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SOD 효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바로 핵심은 미네랄이라고 했어요. 이 미네랄이 제 역할을 해줘야지만, 그러니까 있어야지만 그 활성산소의 활성을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론상으로는 음식 섭취로 충분하지만 사람 몸 상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다음 영상에서 이제 더 이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기 때문에 결국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구나. 물론 미네랄, 무기질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제가 결론 내려고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영양제 광고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디테일한 거는,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미네랄이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